제목이 좀 깁니다. 안녕 캠페인 기후위기 대응 핸즈온 프로젝트 리더 양성 기본교육입니다. 굉장히 긴 제목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안녕 캠페인은 저희가 중앙센터와 함께 4년째 지금 안부를 묻고 안전하고 안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기후위기 대응은 특별히 돌봄과 방역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핸즈온 프로젝트 리더 양성교육입니다. 핸즈온은 우리 강사님들이 오셨으니까요. 차분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역할 토파보기까지 해서 또 실제 훈련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자원봉사센터의 최종순 센터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리더, 지금 현재 저희 광주광역시 자원봉사 시구센터에서는 올해 키워드를 기후위기 대응으로 이렇게 잡고 자원봉사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구센터가 상당히 이렇게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자, 환경이란 말씀이죠. 깨끗한 물, 깨끗한 강산, 이런 푸른 이런 들녘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환경에서 오는 바이러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이제 봄과 가을은 아주 짧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길어진다는 거죠. 덥다 아니면 춥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자연을 많이 훼손해서 그 대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만이라도 전국에서는 최초로 정말 원대한 프로젝트를 갖고 리더분들을 양성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해서 한번 깨끗하고 미세먼지 없는 살기 좋은 곳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한국자원봉사문화원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선생님들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이 핸즈온 프로젝트 지금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교육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멀리서 오셔가지고 매일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세요. 광주에서 숙식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소속으로 지금 20명 정도, 20여 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모집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앞으로 중차대하고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귀찮아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우리 리더분들 잘 모시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 우리는 분명 나중에 후손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저 핸즈온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아주 핸드폰보다 더 가볍고 편합니다. 저걸 들고 돌아다니면서 여가 미세먼지가 많구나. 그럼 여기에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가스가 많을 텐데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하게 우리가 캠페인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어떤 대안도 있을 것이고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를 차단시키고 온도를 조금 다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유익한 교육이 되시고요. 광주광역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깨끗하고 정말 공기 좋은 곳에서 편안히 숨쉬고 마스크 벗어버리고 웃음을 주고받고 정을 나누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자원봉사문화에서 왔고요. 핸즈온 시민참여팀 총괄을 맡고 있는 강혜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핸즈온 프로젝트 리더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센터장님 말대로 저희가 숙식을 하면서 저희 광주 시민 여러분들 만나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이 저희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서구를 끝으로 이제 그 핸즈온 기본 프로젝트 리더 교육이 끝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기후위기 대응,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코로나19도 그렇고 이 많은 것들이 다 환경에 의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이게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좀 한번 시민들이 한번 참여해서 바꿔보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정 저희가 이제 숨가쁘게 4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서울에서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질문하면서 대답도 잘 해주시고 호응도 잘 해주시면 저희가 아낌없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일정을 한번 오늘 4시간 정도 진행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씩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좀 재미없게 앉아서 하는 시간은 저희가 오전에 자원봉사 기본 교육만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미세먼지 그 매핑 기계를 가지고 실습을 하러 나가시기도 하고요. 들어오시면 프로젝트 리더들이 도대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은 뭔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워크샵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워크샵, 리더 역할 토다보기까지 워크샵으로 진행을 될 예정이고요. 또 끝나면 소감 나누기까지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어서 이렇게 좀 지루하게 앉아서 일방적으로 듣는 거는 한 1시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활동적으로 서로 얘기하고 나가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게 한번 4시간을 가열차게 한번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4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는데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간략하게 좀 적어왔죠. 그리고 저는 해외 자원봉사를 전문으로 한 9년 가까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 쪽에 좀 전문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는 라오스랑 몽골에서 굉장히 많은 해외 자원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학생 봉사단, 그리고 고등학생과 중학생 봉사단들을 주로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한 2009년부터 거의 한 14년도까지는 거의 한국에 거의 없이 왔다 갔다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이제 해외를 계속 가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또 하는 것들을 해보자라고 좀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자원봉사 문화로 다시 들어오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재미있는 자원봉사를 좀 만들자라는 또 저의 또 목표가 생겼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봉사단들을 또 조직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지금 그 초원을 바라보고 있는 몽골에서 되게 피곤한 얼굴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 한국 자원봉사 문화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지금 핸즈온 시민참여 저희 팀 안에서 이제 프로젝트 리더를 이제 양성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2대 아젠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환경, 여러분과 같이 이제 환경의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 청소년 꿈찾기, 그래서 진로사람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업들과 함께하는 또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저희는 자원봉사를 또 연구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컨설팅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저희 한국 자원봉사 문화는 혹시 볼런티어 20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선생님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볼런티어 20일이라고 저희가 1996년도에 이제 자원봉사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 일상 속의 자원봉사 문화를 좀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름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 자원봉사 문화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거 굳이 저희 창립자이신 이관현 회장님을 올린 이유는, 그래도 행자부와 함께 자원봉사 센터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국의 자원봉사 센터가 지금 있게 한 또 같이 또 하신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한국에 오셔서, 90년도 말에 한국에 오셔서 한국도 자원봉사가 시민들이 함께 하는 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행자부와 함께 그 근간을 좀 만들어주신 분이셔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또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신 분이라 제가 좀
네, 소개를 드렸고요. 세계자원봉사협회라는 아이아베가 있는데 거기에 또 회장님을 하셨고 재선까지 하시면서 네, 자원봉사계에서는 그래도 꽤나 많이 알려진 인물이십니다. 네. 네, 저희는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로 말씀드렸고 저희는 변화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또 변화와 또 그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좀 주도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NGO 부분에 또 이렇게 혁신상, 네. 이분이 경제학자세요. 피터 드러커 혁신상을 저희가 기관에서 좀 받은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대통령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저희 회장님이 다 한국에 계셔가지고 네, 있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제가 자랑하려고 올린 거고요. 저희 기관은 또 부처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다양한 이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투명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담당하는 개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 준비를 하고 그 사업을 잘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 안정에서도 이렇게 별 3개를 그 5년 용서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짧게 그 저희 한국 자원봉사 문화가 어떤 곳인지 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한 60분 정도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의 요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자원봉사의 개념과 요즘에 이제 좀 달라진 자원봉사의 개념을 좀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원봉사 트렌드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 그렇게 먼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원봉사 기본교육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하시는 거를 편안하게 손들고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또 서울에서 가지고 온 선물들을 네, 제가 아낌없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자원봉사란 무엇인가요? 네.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무보수. 네. 선물 드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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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무보수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나누는 거 너무 훌륭한, 네, 다 맞습니다. 네네. 한 분만 더 받을게요. 네. 아니, 뭐, 시센터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수준들이 엄청 높으시네요. 네, 다 맞습니다. 너무 훌륭한 무보수부터 시작해서 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2000년, 제가 이제 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세대한테 자원봉사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는 조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 모두 다 정답이시지만, 요런 개념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십니다. 네.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 저희 엄마한테 물어보면, 자원봉사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대답이고요. 이게 틀렸다는 대답이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 당연히 이게 맞고요. 요거와 더불어 지금 이제 자원봉사의 개념들이 더 많이 확장되고 있고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교육이 좀 이렇게 좋은 일, 선한 일, 돕는 일, 나누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했죠. 근데 아까 되게 전문적인 또 멘트도 나오셨죠. 아까 누가 무보수 말씀하셨죠. 네. 자원봉사의 특성이 저희가 총 4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자신의 재능과 시간도 나왔잖아요. 지금 다 맡겨. 네. 그래서 내가, 이분들 되게 똑똑하시다. 네. 저희 아이아베에서 2000년도에 자원봉사 개념을 그래서 좋은 일, 선한 일 뭐 이런 것도 물론 맞지만 새롭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렸어요. 그게 자신의 시간과 재능, 에너지를 투입하는 활동이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저는 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더 넓은 의미로. 네. 그래서 그 중에 자원봉사 개념에 대해서는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어지는 추세라서 저는 이제 자원봉사 개념을 설명할 때 지금 없어진 하나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마음이요? 나눔이요? 아쉽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청소년들한테는 지금까지도 특히나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저희가 꼭 얘기하고 있는 개념이긴 하거든요. 여긴 없지만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다음에 또 하나 없어진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네, 선물 드리세요. 네네. 맞습니다. 지속성이 없어졌죠. 그죠? 네.
꾸준하게 내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를 함께하는 지속성, 아주 그냥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는 지속성이 사라졌는데, 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너무 바쁘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바쁜 현대인들이 꾸준하게 무엇을 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봉사의 개념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그게 여러분들 취미하고도 결합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속성은 지금 없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개념을 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학교에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그쵸, 아이들한테. 그리고 아이들은 한 곳에 꾸준하게 그 시간에 다 가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속성을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로 지속성은 지금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교육부에서 이제 그 자원봉사 매뉴얼, 청소년 매뉴얼 그거 이제 자문으로 받을 때 저는 지속성을 빼달라고 말씀드려서 아마 지금 학교에 내려간 매뉴얼에는 지속성이 아마 빠져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속성은 좀 없어지는 추세.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좀 하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핸즈온 자원봉사 활동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뒤로 가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존에 지금 자원봉사 개념은 이제 이런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개념들이 조금 더 넓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즘의 개념들을 좀 새롭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의 개념이거든요. 네, 지금 폰트들이 깨져가지고 이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네. 여기 보시면, 요즘에 이렇게 좀 감이 오세요? 슬기로운 논청생활 빼고 미세먼지 저감과 청소년 꿈찾기. 딱 느낌 오시나요? 안 오시죠? 네. 당연히 안 오네.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의 기본 개념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나눔 뭐부터 시작해서 무보수성 뭐 이런 것들은 알지만, 요게 이제 새로운 바람이 저희가 이제 불고 있죠. 이제 그 중에 이제 코로나19로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기도 했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게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아까 말씀드린 기후위기 대응, 그쵸? 환경에 관련된, 우리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건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고, 미세먼지가 안 좋을 때도 마스크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개인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네. 이거는 저희 광주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 세계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나라에서도 나라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저는 그런 것들이 교육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제가 마스크 열심히 쓴다고 저 혼자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미세먼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나요? 그쵸? 예. 이건 절대 저 혼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나라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뭐 공기청정기를 놓는다, 아니면 뭐 엄청난 더스트뷰 뭐 이런 뭐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예, 이게 바로 저기 옆편에 있는 공공성 이슈라는 건데요. 다 같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정부도 나서야 되고 시민도 나서야 되고, 모든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저희가 다 나서서 해결을 함께 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저희는 공공성 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성 이슈 안에는, 환경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또 컨텐츠들이 또 존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한국 자원봉사 문화에서는 2대 아젠다를 저희는 3년부터 밀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2대 아젠다 중에 하나가 환경이고요. 또 하나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저희는 세부 목표를 세운 게 미세먼지 저감이었어요. 코로나19 전이기 때문에 저희는 미세먼지 저감으로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교육에서는 세부 목표를 청소년 꿈찾기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2대 아젠다를 가지고 지금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이 목표를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네. 이 미세먼지 저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게 누구누구 하나하나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 꿈찾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아시는 분은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많은 투자, 그렇죠, 필요하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그쵸,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이 뜻은 뭘까요?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 탄아이를 신경 쓴다고 해서 이 아이의 꿈을 이루어주지 못해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엄마, 아빠,
아니면 고모, 이모, 누나, 삼촌, 이 모든, 아니면 옆집에 있는 빵집 아저씨, 앞집에 있는 정육점 아저씨, 이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이고 경험하는 우리의 스승이고 멘토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청소년의 꿈찾기, 그리고 교육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성 이슈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나 우리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해결할 수도 없고 정부가 해결할 수도 없고 학교만이 해결할 수도 없는 청소년의 꿈찾기를 우리 모두가,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어서 해결해 보자 라는 공공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자원봉사문화에선 이 두 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지금 3년 정도 됐고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성 이슈는 시민 여러분들이 혼자 해결한다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라와 시민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게 공공성 이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지역사회 문제를 다 함께 해결하는 게 사회문제 해결 자원봉사 활동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 공공성 이슈는 도대체 뭔데?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요. 그 유엔에서 세계 각 나라의 정상들을 모아서 우리 나라마다 되게 해결해야 되는 급한 문제들이 있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공공성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라와 나라도 서로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연대해야지만 이 이슈들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우리 모여서 중요한 이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급한 거부터. 그래서 1순위부터 17가지를 쫙 나열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번이 이제 빈곤 퇴치. 네. 아직까지 저희 나라, 우리나라보다는 그 아프리카 쪽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빈곤 퇴치부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수자원 보호, 그리고 생태계 보호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을 전 지구적으로 저희가 다 같이 해결하자라고 해서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이 공공성 이슈를 다 같이 논의하고 17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7개에 또 해당하는 나머지 한 32개의 그런 세부 목표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나 구글에서 저렇게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SDGs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시간 날 때 그걸 좀 읽어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국가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그럼 우리 지역사회에서 하는 문제들은 여기 어떤 이슈에 해당하지? 라고 한번 연결도 지어보시고, 그런 좀 사고를 좀 생각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바뀐 자원봉사 그 개념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문제 해결 자원봉사에서는 이 SDGs를 반드시 아셔야만, 그리고 이걸 이해하셔야만 또 새롭게 좀 여러분들이 또 지역사회에 맞는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혹시 또 이해가 안 가시면 저한테 좀 오시면 제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자원봉사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공공성 이슈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이 저희가 이제 그 생각한 예전에 있었던 그 개념보다 조금 더 생각을 확장시켜서 지역사회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 새로운 자원봉사 문화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새로운 공공성 이슈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돼야 되고 어떻게 돼야지만 되게 좋을지 저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사진은 그 서울대학교 이선미 박사님, 사회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이선미 박사님께서 이제 했었던 강의 자료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있는 자원봉사 활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산업사회에서는 아마 지금 계시는 분들은 그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걸 우리가 하자라고 하면 다 같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딱 했었던 세대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이실 겁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다 같이 바뀌지도 않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환경에 맞게끔 공공성 이슈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보여지는 사례고요. 그래서 요 왼쪽 그림을 보면 가족 중심과 전통사회, 그리고 조직 중심하고 산업사회에서는 자, 우리 여러분 환경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읍시다 라고 하면
저 예전 자료 보면 4월 5일 날 다 같이 식목일에 쫙 나무 심었죠. 그죠? 근데 요즘에 그게 다 같이 모여서 나무 심습니까?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지만 굉장히 저는 예전보다 2000년대 초, 90년대보다는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는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걸 그냥 쫙 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활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 나는 이게 너무 막 엄청난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라고 또 의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잠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기가 지금 1조죠? 1조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1조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가 이제 광산구인가요? 맞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서구. 네, 여기, 네, 서구에 있는 지역사회 문제를 하나를, 서구에 있는, 골치 아픈 지역사회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만약에 모여서 논의를 하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를 하고 있으니까, 서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가 많은 것 같으니, 우리가 한번 모아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활동들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모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까지 이해하시죠? 모였을 때 예전 같으면 우리 그냥 다 함께 뭐 합시다.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자, 우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마스크를 만들어 봐요, 한번. 이거는 소극적 대응으로 우리 개개인을 지킬 수 있는 이 소극적 대응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마스크 만들기를 한다고 치면 이 마스크를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재료를 구입하는 사람,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는 돈 관리를 잘해요.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 저는 논의를 하고 협력하는 걸 잘합니다. 그러면 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 지역사회에 어디다 보내야 될지 네트워크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들을 서로서로 정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존재하게 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정한 다음에 이게 진행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케스트라, 바이올 하는 사람, 첼로 하는 사람, 이거 다 같이 모이면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이 되죠. 똑같은 겁니다. 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1조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해서 동시에 이게 이루어졌을 때, 저 활동이 진짜 지역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정말 좋은 활동으로 보이네? 라고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비유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특히나 프로젝트 리더분들이 하셔야 될, 그리고 해야만 하는, 그리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바짝 다가온 새로운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평가하고, 네, 이런 자원봉사 문화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시대는 바뀌었고 내가 이제 물론 지금도 뭐 반찬 나르기나 아니면 김장하거나 이런 것들 당연히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새로운 활동들을 생각하셔야만 돼요. 네, 이제는 그런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 같이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네, 누가 다 아마 문제들은 쌓여만 갈걸요. 왜냐하면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우리가 세금 내니까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이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네,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셔야 되고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런 일들을 계속 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게 문제가 있지? 라고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좀 생각해 보시고 계속해서 이런 사고들을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지만 프로젝트 리더로서도 굉장히 잘 활동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혹시 이해하시나요? 제가 좀 설명을 그래도 하나하나 했는데 네, 새로운 자원봉사 활동의 패러다임은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네, 내가 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재능을 녹아서 다 같이 나 혼자가 아닌 팀 기반으로 해서 다 같이 모였을 때 새로운 활동으로 아름다운 선율이 나는 것처럼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자원봉사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원봉사의 개념을 한 번 더 설명을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서는 뭐 남을 돕는 일, 선한 일, 좋은 일이 어쨌든 기본 개념이었고 저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에서는 나를 좀 낮춰서 남을 돕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자원봉사의 개념은 바뀌고 있다. 그리고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서구 지역, 서구 지역에 발견된 사회 문제를 나의 관심과 재능을 통해서 다 함께 해서 해결하는 이 일들이 새로운 자원봉사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사회 문제 해결 자원봉사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자원봉사의 개념을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 자원봉사는 뭐 말은 되게 거창하지만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팀끼리 모여서 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 같이 모이면 지역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게 또 사회 문제 해결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내 활동이 이게 과연 영향이 있는 활동이야? 나 진짜 이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아마 그 미세먼지 매핑을 아마 하시면서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매핑 기계가 되게 작아요. 한 요만한 사이즈를 그냥 들고 가서 그 자리에서 내가 재고 싶은 곳에서 30초 또는 1분 정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원봉사라고 생각이 아마 안 드실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게 하고 있는 게 맞아? 근데 그 활동을 하루에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3번 정도 같은 시간대 그 시간에 가서 1분에서 30초 정도를 그 같은 시간에 거의 그래서 뭐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를 그렇게 데이터를 쌓이게 되면 그게 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빅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모아서 만든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되면 빅데이터는 유의미한 자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어느 지역과의 미세먼지도 비교할 수 있고요. 내 집 앞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아니면 좋은지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지역사회 아니면 지자체에 건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다 같이 했을 때 모여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 또한 사회문제 해결 자원봉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제가 자원봉사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네. 제가 앞전에 지금 한 30분 정도 이제 자원봉사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자원봉사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가 지나간 지금 상황에서 자원봉사계는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고 시민들은 어떠한 형식으로 자원봉사들을 참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갑작스럽게 작년에 왔죠. 코로나19가.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런 그 자료들을 좀 수집해 봤어요. 제가 이거를 뭐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히 아는 내용이라 다른 건 설명할 게 없고요. 여기 보시면 그 직장인들이 그 이제 비대면 시대에 본인들이 요구하는 이제 그 역량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1위가 디지털 숙련도예요. 근데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하죠. 내가 알아야 어쨌든 뭐 화상회의든 뭘 하니까. 근데 전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19 시대에 네,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본인의 역량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두 번째가 유연한 사고입니다. 네, 유연한 사고. 이게 뭐냐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19 전에는 저희가 이제 아무리 자원봉사가 이제 새롭게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기획과 이제 평가 중심의 자원봉사를 한번 하셔야 되고요. 자원봉사 주도로 이런 것들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라고 저희가 4, 5년 전부터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 센터 담당자님들한테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리더분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할 때 해도 피부에 잘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대면으로 하고 있고 지금 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네, 그때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짝 다가왔죠. 그래서 저는 되게 코로나19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한 발자국 성큼 다가오게 한 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유연한 사고가 뭐냐면 괜찮아요. 저는 그냥 원래대로 그냥 사람 얼굴 보면서 아니면 저는 계획보다는 현장이 중요합니다. 그냥 현장에서 그냥 제가 열심히 하면 되죠. 저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연한 사고를 가지셔야 변화되는 기기 그리고 변화되는 뭐 시스템 이런 것들에 굉장히 그냥 나는 열려져 있어. 나는 유연한 사고, 나는 확장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라고 바뀌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안 되면 도태되고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고수하셨던 나는 레트로 감성이야. 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폴더폰을 절대 바꾸지 않을 거야. 이런 감성도 너무 좋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거기에 한 사회의 일원으로 같이 가려고 하면은
저는 유연한 사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놓은 거예요. 유연한 사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덕목, 역량, 저는 유연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연한 사고를 좀 유념하시고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보시고 또 지역사회 문제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4월 이후에 얼마나 많이 급증했는지 펴여가지고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도 두고 있죠. 오늘도 뭐 원래는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대단위로 아마 다들 많이 모여서 하셨을 텐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코로나19가 창궐한 이 시대에 이만큼을 또 얼굴을 뵙고 하는 건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래도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마지막이 중요해서 대면 활동이 어려워졌죠. 그리고 여럿이 활동하는 것도 금지가 됐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내가 자주 가던 자원봉사 센터를 지금은 내 마음대로 못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갑자기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지금은 뭐 이렇게 체계에 따라서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복지시설이나 활동처 방문도 금지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참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죠. 근데 저는 그 중에 유의미하게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앞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방법 변화. 여러분들의 자원봉사의 참여 방법이 변화되고 있대요. 그리고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좀 볼까요?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면 프로그램, 저희 얼굴을 다들 항상 서로 보면서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만나서 우리 반찬 만들기를 합시다, 나눕시다, 아니면 김장 뭐 만들기를 합시다 라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어디에 만나서 비치커밍 활동을 합시다 이런 것도 있었고 대면 중심의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그룹 중심, 그리고 면대면 얼굴을 보고 할 수 있는 것들 참여 방식이 그리고 아시겠지만 정해진 시간 몇 월 며칠 어디로 오세요 라는 정해진 시간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 기반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했었죠. 대면으로 할 때는. 그리고 동기부여는 만나면 아시겠지만 스킨십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장에 참여하신 자원봉사자분들끼리 서로 얼굴들을 보면서 얘기도 하시고 우리 오늘 활동 너무 괜찮았어. 다들 고생했어. 우리 진짜 오늘 의미 있는 일 했어. 라고 서로 취하도 하고 만나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항상 대면 프로그램 했죠. 이때가 좀 그리우신가요? 이제 곧 오시겠죠.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좀 합쳐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하면서 많이 바뀌었죠.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이제 바뀌면서 뭐가 좀 바뀌었는지 그룹 중심이던 게 개인 또는 이렇게 소그룹으로 바뀌었죠. 이제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 큰 그룹으로 좀 만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그리워진 시대입니다. 활동 시간, 가능한 시간으로 좀 바뀌었죠. 이게 왜 가능한 시간이냐면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할 때 물론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우리 얘기해라고 하지만 이걸 누가 일방적으로 전하지 않고 너 그때 시간 돼? 너 언제 돼? 이게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에 또 하나 다른 점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키트들 많이 하시죠. 마스크 키트를 가지고 오셔서 집에서 키트 만들기를 할 때 다 같이 자 우리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우리 다 같이 만드는 시간까지 정하세요? 아니죠. 내가 그냥 원하는 시간에 마스크 만들어서 완성되면 구센터나 시센터에다가 그걸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활동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가능한 시간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개념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소 같은 경우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하는 방식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소규모로 하기도 하고 이 두 개가 통합하는 방식도 있어요. 오늘 여기서 하지만 오늘 오지 못한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연결해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하는 방식까지도 활동 장소들이 되게 다양해졌고 섞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바뀐 게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토지라는 그 스터디 모임 공간이 있거든요. 그게 코로나19가 딱 터지자마자 정말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마다 작은 방들이 다 나눠져 있고 인터넷이 되고 그 책상과 이런 게 다 구비가 되어져 있어서 소규모 단위로 얘기를 하거나 소규모 단위로 뭘 할 때는 가장 좋은 단위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토주가 진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고 그걸 보고서 수도권 사이에서도
스터디 카페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네, 저는 그래서 작년과 올해 제일 많이 생긴 게 스터디 카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내려와서 광산구 걷다가 봤는데 스터디 카페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뀐 장소도 그런 것들이 많아졌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동기부여예요. 네,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저희 얼굴 보고서 만나서 당일날 만나서 막 얘기할 때는 오늘 활동 너무 좋았어. 그래서 현장에서 의미를 좀 찾고 서로서로 좀 잘한 거 못한 거 이렇게 취하도 하고. 근데 온라인으로 됐을 때 여러분들 만나서 그거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그런 기쁨을 갖고 어디에서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스크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장 많이 만드셨으니까. 마스크를 여러분들 키트를 집에 가져가서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가지고 직접 이 서구에 있는 지역 아동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전달합니까? 여러분이 직접 전달하세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센터에 줘서 센터의 담당자님들이 모아서 갖다 드리죠. 그럼 결국에는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수혜자를 직접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원봉사자가 수혜자를 직접 만나지 않은 이거를 비대면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활동이 키트고, 그러면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난 이걸 만들어서 줬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활동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마스크 다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 그 이후에 본인들이 만든 마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으로 보셨어요? 네.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라는 게 직접 가서 보라는 게 아니라 그 활동에 대한 성과를 반드시 공유하시고, 이 성과라는 건 여러분이 만든 마스크가 어디에 지역아동복지센터에 누구한테 전달이 됐고 이 친구가 얼마나 기분 좋게 하면서 썼는지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그 받은 친구가 누구누구 선생님 너무너무 잘 받았고 너무 잘 쓰고 다닐게요 라는 편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얘기는 내가 한 자원봉사 활동이 내 눈에 보이게 가시적인 성과를 끊임없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SNS에 올라와서 내가 한 게 이렇게 가고 있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과들을 서로서로 공유하시고 이걸 계속해서 만드시면서 가시적으로 계속해서 뭐가 바뀌는지 의미 부여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비대면 활동에서는 내가 하는 활동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든 게 잘 가고 있는지 전혀 그 마음의 동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활동에선 활동 성과 공유가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활동 성과가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가, 평가 지표를 어떻게 만들고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이런 거와 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이 정말 제일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났을 때 했었던 활동은 어떻게 성과를 만들고 이 성과들을 우리가 어떻게 자원봉사자들 참여하신 분들한테 잘 전달하고 또 잘 전달된 것 끊임없이 스킨십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담당자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리더가 되신다면서요. 프로젝트 리더분들도 반드시 같이 고민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폰트가 깨져서.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코로나19 이전에 저희가 아무리 담당자분들한테 말했을 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기획하고 평가가 중요해요. 물론 현장에 있는 실행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획하고 평가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코로나19가 성큼 다가오게 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부분,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이 이 활동 성과, 이 부분, 이게 바로 평가 부분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이 마스크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 기획부터 그런 것들이 다, 저는 그냥 그걸 논리구조라고 하는데, 누군가 그 마스크를 만들 때, 이거 마스크 재밌으니까 그냥 만들자가 아니라, 이걸 만들었을 때 아이들한테 갔을 때 어떤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자원봉사자분들은 마스크를 만들었을 때 우리의 변화는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저희가 목표를 잡는 겁니다. 이런 기획들이 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프로그램이 그저 그렇고 그냥 뻔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젝트 리더로서 만든다고 하실 때는
기획과 평가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기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런 사고들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뒤에서도 제가 좀 많이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비누 만들기를 한다, 양말모 쿠션을 만든다, 이게 아니라 만들 수 있어요. 비누도 만들 수 있고 양말모 쿠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만들고 나서의 그 이후의 성과, 변화, 이런 것까지 쭉 생각을 하셔서 활동을 만드셔야지만 프로젝트 리더로서의 네, 역할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획과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폰트가 자꾸 깨서서 네. 비대면 활동의 그 대표적인 예시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는 한국자원봉사문화 같은 경우는 키트를 6가지를 개발했어요. 이 키트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개발한 게 아니에요. 아, 이 키트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저희는 한국자원봉사문화는 2대 아젠다로 움직인다고 했죠. 아까 뭐라고 했죠? 아, 선물 드리세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한국자원봉사는 2대 아젠다가 환경하고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환경 중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세부 목표를 잡았죠. 그래서 저희가 세부 목표를 잡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키트는 뭐가 있고 어떤 키트를 해야 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그럼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문제 진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실습하셔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맑은 날 매핑이라는 이름을 줘서 이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마스크, 비누, 위생적인 부분에서 이 2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핑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미세먼지가 진짜 많구나 아니면 적구나 미세먼지를 그러니까 진단할 수 있는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그걸 만들었다라고 하면 요거에 의해서 그럼 미세먼지가 많다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개선 활동을 해야 되는데 라는 게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세먼지 개선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이 3가지를 맑은 날 3종 세트라고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모스, 행잉 플랜트, 미니팜. 그래서 이건 뭐 별게 아니고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식물을 심어서 공기질을 정화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대규모다 몇 헥타르처럼 나무는 못 심어도 이 실내 안은 저희가 개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죠? 그래서 모스를 한쪽 벽면에 다 붙인다든지 지역아동복지 센터에 한쪽을 다 붙여서 미세먼지에 대한 그 저감 활동을 할 수 있는, 개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저희가 3개를 개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키트, 비대면 시대의 대표적인 활동이 키트라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이 키트가 예뻐서 했어요라고 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이슈에 따라서 어떠한 세부 목표에 따라서 이 키트들이 6개가 개발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도 키트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게 예뻐서요. 저게 남들이 하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거를 왜? 그리고 어떤 이슈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세부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이 키트가 필요하고 이걸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마스크일 수도 있고 비누일 수도 있고 이거 혹시 이해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좋다고 해서 남들이 해서 하는 저는 키트는 좀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서 심사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너무너무나 신경 써서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기획봉사 같은 이제 그 계획서를 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키트 만들기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하고 아까 얘기한 그런 그 이슈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좀 흐름 뭐 이렇게 그 유행에 따라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그래서 너무나 비슷한 활동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심사를 할 때 너무 헷갈려요. 이거 이 팀에서 그대로 한 건데 그럼 저 팀에도 똑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아예 생각의 출발점 그리고 기획부터 달라지면 그게 전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스크여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 의미야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 활동이 되게 달라 보인다는 거죠. 똑같은 활동을 절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획 부분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이걸 기획해야 되는지를 어렵습니다. 이거를 제가 뭐 하루아침에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프로젝트 리더가 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자꾸자꾸 이런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냥 좋으니까 예쁘니까 남들 하니까가 아니라 계속해서 사고하시면 돼요.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건지, 지역사회에서 이걸 하면 됐고, 이걸 하면서 지역사회는 어떻게 바뀌고 우리는 또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 이거를 수혜받는 수혜처나 수혜자는 어떤 변화가 있고, 그런 사고들을 계속해서 해주셔야만 정말 사회문제 해결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을 만들 수 있고요. 되게 의미 있는 활동으로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활동으로 비대면에서는 키트를 말씀드렸고요. 이 키트 중에서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될 요거에 대해서 뒤에 잠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설명하는 이유는 비대면과 온라인 활동에 가장 적합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활동이기도 하고 온라인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이만한 활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다 같이 나가서 미세먼지 잴 필요가 없거든요. 내 집 앞을 재는데 다른 사람이 올 필요 없잖아요. 그냥 기계 하나 들고 나가서 내 집 앞을 나 혼자 재면 되고, 아니면 같이 뭐 나의 아이를 데려가도 되고 나의 친구를 데려가도 되고, 그래서 소규모 활동, 개인 또는 2인 정도의 활동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적합한 비대면 활동 또는 온라인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뻔한 키트들은 여러분들이 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렵지도 않아요, 솔직히. 이거 너무너무나 쉽잖아요. 마스크 만들기, 비누 만들기, 이거는 하지만 요 키트, 맵핑 같은 경우, 이 키트 만들기, 미세먼지 측정 키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희 서울하고 경기에서도 굉장히 핫하고 이제 새롭게 나온 거기 때문에 많이들 안 해보셨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한 100명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그게 좀 편한 거여서 그건 좀 이제 빼고요. 저희 거는 순수하게 100명 정도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대, 사회문제 해결 자원봉사 중에서는 키트 활동 중에서는 가장 핫하고, 네, 가장 또 힙한 네, 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맛보기로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키트의 활동의 초점이 아니라 핸즈온 프로젝트 리더분들이 이 키트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주제는 미세먼지 저감이어서 키트지만 마스크일 수도 있고 비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실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가 이렇게 쌓이면 나중엔 여러분들이 서구가 이렇게 보이기도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쌓였다가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렇게 유의미한 자료가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